긴급 속보. 우동 사무과금 오늘 조합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신임 조합 집행부 구성을 한 총회였습니다. 그 신임 조합장 선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조합원님께서 한 분께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속보로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김영찬 조합장이 계속 해오시면서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네, 문제가 많았었어요. 네, 시공사와의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DLNC로 결정을 했었는데 DLNC를 한번 내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왔다가 다시 또 내보냈죠. 네, 이렇게 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었고,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비대위가 결성이 되면서 비대위에서 이전 조합장이죠. 김현창 조합장을 해임하는 해임 총회도 진행을 했었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김현창 조합장이 오늘 다시 또 해임하려고 해임 총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임 조합장 임기가 올해 9월 달까지였거든요. 그래서 해임 총회를 하지 않고 대신에 김영찬 조합장이 나 이제 이번 선거에 안 나가겠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전에 비대위를 이끌었던 최재형 후보하고, 그리고 이후에 대책위를 이끌었던, 비대위는 또 다른 조직이에요. 대책위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대책위를 이끌었던 이지한 후보하고 이 두 분이 경선에 나가게 되었고, 오늘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르피나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동 1구역 사무과금 현재 총 조합원 숫자는 1087명입니다. 그죠? 1087명. 그 중에 이번에 투표에 참석하신 분은, 의결을 하신 분은 944명이 참여를 해서 총 투표율은 86.84%의 투표율을 가져왔습니다. 자, 기호 1번이 최재형 후보였는데, 총 529표, 56.04%를 득표해서,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기호 2번 이지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6표로, 41.95% 득표율을 가져왔습니다. 총 득표율 차가 한 15% 정도 나죠, 그죠? 한 15% 정도의 투표율 차로 최재형 후보가 여유있게 이지한 후보님을, 이재명 후보보다 15% 정도 여유있게 투표를 하면서, 자기 조합장 후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사진들도 쭉 있고요. 그리고 감사분들도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최재형 후보가 내세웠던 그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재형 비대위, 대책위는 이재한 후보님이 이끌었던 조직이 대책위였는데, 최재형 후보가 이끌었던 조직은 비대위였습니다. 자, 추진은 가장 지금 사무과금의 가장 당면한 문제, 이전에 그 사무과금을 바라볼 때 리스크가 두 가지였죠. 조합장 리스크였습니다. 이 조합이 완전히 막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둘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였잖아요. 그죠? 이런 조합장 리스크를 먼저 해결하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시공사 리스크였죠. DLNC를 내보내면서, 아크로를 내보내면서, 이제는, 데리고 올 시공사도 마땅하지 않다는, 시공사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아니, 조합이 그렇게 안에 내분이 심한데,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들하고 계약을 한다는데 그게 유효하겠어? 조합부터 먼저 안정을 시키고 다시 하자. 이런 입장이었죠. 어디에서, 서밋에서 그런 센스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최재형 이제 신임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 방향이 삼성 레미안이 되든 현대 힐세이트 혹은 DH가 되든 아니면 다시 DL 아크로가 되든 경쟁 입찰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최재형 후보는 1990년생입니다. 되게 어려요. 되게 어립니다. 이재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사무과금의 현재 그 조합원들
그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면은 이재현 후보 쪽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최재형 후보님이 되신 걸 보니까 손바뀜이 되게 많이 되어서 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최재형 후보 신임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예,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입니다. 일정은 27년 내년도 이주를 목표로 한답니다. 그리고 33년에 입주를 목표로 한답니다. 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요게 최재형 후보 현재 신임 조합장의 계획입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기호 1번 최재형 후보님이 과반수의 득표로 신임 조합장이 되셨으니까 일단 먼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 아시겠지만은 지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아마 많이 외롭고 욕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이밍에 정말 험한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조합원의 이익이 나의 지상 과제 최대 목표다라는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좀 쭉 원활하게 조합원들 하나로 뭉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무과든을 왜 이렇게 긴구속보로 편성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해운대 쪽에 지금 웬만한 뭐 우리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바로 옆에 있는 우동롯데 보셨죠? 그죠? 우동롯데 같은 경우에 예, 1년 동안에 지금 거의 뭐 가격 변동이 예, 2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동롯데 같은 경우. 에이, 그건 재건축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해운대자 2차 한번 볼까요? 해운대자 2차는 어떻습니까? 예, 해운대자 2차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예, 상승폭이 22% 나왔습니다. 얘는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대우마리는 어떨까? 대우마리는 1차 볼까요? 대마 1차 같은 경우에는, 예. 얘는, 뭐, 1년 정도의 가격 변동이 얼마나 나왔는가? 1년 만에 지금 26%의 가격 변동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해운대 우동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사모가든은 어떠한가? 사모가든은 어떠한가? 보시죠. 사모가든은 어떠한가? 예, 32평짜리 봤을 때, 예. 뭐, 1년 2개월 동안에 아무 변동이 없죠,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 2.2% 떨어졌어요. 아무 변동이 없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옆에 있는 단지들은 앞자리를 두 번, 세 번 바꾸면서 25%씩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변동 없이 제자리만 지키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을까? 말씀드린 그 조합장 리스크와 시공사 리스크가 동시에 겹쳐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합장 리스크는 일단 해결이 되었죠. 남은 건 이제 시공사 리스크인데, 신임 최재형 조합장이, 예, 그, 시공사를 빠르게 선정을 해서 보통 6개월 안에 뭐 해결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빠르게 시공사를 데리고 와서 시공사 리스크까지 해결이 된다면은, 이 가격이 이대로 머물러서 쭉 가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보셨던 다른 단지들처럼, 예, 단기간 내에 20% 이상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떠나서 지금 사모가든에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클까요? 리턴이 클까요?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 매매에서 볼 때 지금은 진입하기에 정말 부담이 없는 타이밍이다. 왜? 가장 큰 조합장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 리스크도 조합장 리스크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 하나로 연결된 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일단 그 단초가 풀렸기 때문에 시공사 리스크도 같이 잘 풀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시공사를 확정을 하고 내년 봄이나 여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내년 말 정도에 이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원래 이제 조합의 스케줄이니까 신임 조합장님의 스케줄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격대보다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더 떨어졌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분하게 갈까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진입하기에 매우 부담이 없는 타이밍이다. 일단 조합장 리스크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사모가든 고민하신 분들 이제는 정말 결정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84 타입 32평짜리 아파트거든요. 사모가든 10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10동에 있는 물건인데 매매가 9억 3천이에요. 얘는 지금 감정평가는 확정이 됐죠. 그죠? 감정평가 감정가가 9억 2천. 천 붙여가지고 지금 9억 3천에 판다고 하는데 오늘 기점으로 가격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온 가격이 나왔는데 예,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올려받아도 안 되겠어? 한 2, 3천 더 올려받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일단 내일 봐야 돼요. 가격 어떻게 될지. 일단 현재는 이래요. 전세가 1억이 전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인수가는 8억 천인데 예, 후순위 담보대출도 나오겠죠, 당연히. 예, 나오면은 대략 2억 정도를 뺀다 했을 때 한 6억 정도로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신청한 타입이 120 타입이에요. 120 타입. 45평짜리 신청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84 타입은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큰 평수를 많이 모아놨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메인 단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사셔야 되는데, 120 타입이면은 꽤 괜찮은 애들입니다. 꽤 괜찮은 애들이에요. 네, 단지 배치도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조합 분양가가 19억 천 정도입니다. 그럼 P1000 더하면 19억 2천짜리인데 일반 분양가는 24억이에요. 평당 4,900 사봤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 확장하고 에어컨 넣고 옵션 몇 개 넣으면 당연히 25억이겠죠. 차이가 얼마인데? 예, 거의 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요. 6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저는 상당히 진입하기에 부담 없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물건 추천드리니까 이번 주 안에 이런 거는 결정하셔야 돼요. 이번 주 지나면 저는 가격이 올라가든지 아니 물건을 거두든지 아니면 팔리든지 세 개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에 준비하신 분, 여기 준비되시는 분 여기 백마울 소장한테 전화해서 바로바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